서기 60년 11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낙랑정복의 1등 공신 호동왕자가 대무신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자 북부역의 세력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칼끝은 21세 젊은 영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호동은 이 거대한 정치적 음모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될까요? 오늘은 봉기신편열전에 기록된 호동의 비극적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음모를 공개합니다. 낙랑국 멸망 이후 호동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어요. 대무신제는 호동을 태자로 삼고자 할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를 불러왔어요. 고구려 내부에는 크게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추모대제 이래로 고구려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북부역에, 둘째, 호동의 어머니 갈사태우로 대표되는 동부여 세력. 동부여가 멸망한 후 그 지배 계급들이 대거 고구려로 흡수됐습니다. 소선호 이후 고구려 천재들이 정책적으로 상층부에서 몰아내고 있는 졸본 세력들과 전략적으로 동부역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의 희망을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호동이었습니다. 호동은 재능도 있었고 대무신제 또한 호동을 인정했습니다. 북부역의 세력들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호동이 태자가 되고 동부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동부역에 갈사오가 있다면 북부역에는 오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룡구강 오이의 딸이었었습니다. 오이는 과거 소선호를 제거하는데 앞장선 반소선호 세력의 핵심이었죠. 오황후는 갈사오보다 먼저 천호가 됐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사오가 먼저 호동과 제사를 낳자 자신의 아들 해오가 태자가 되지 못할까 초조했습니다. 더욱이 호동이 낙랑정벌공까지 세우자 대무신제의 결정이 빨라지려고 했습니다. 오후도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봉기신편열전에 따르면 오후는 즉시 대무신제를 찾아갔습니다. 호동이 천재에 오르면 천우로 삼겠다면서 오후를 유혹했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감히 천재의 배우자인 천우를 유혹한 추잡한 행동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반역을 고변한 것이었습니다. 대무신제 역시 오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호동을 죽이고자 하는 모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음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당시 북부역에로선 그만큼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부역에와의 싸움에 사생결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대외정벌에선 위험을 떨치던 대무신제였지만 나라 안권력 싸움에선 한없이 무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기보단 철저히 제3자가 되길 택했습니다. 대무신제는 호동을 불러 오후와 오해를 풀라고 했습니다. 호동이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황후를 간통하려는 뜻이 없다고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때 오후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나타나 호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낙랑공주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으나 그녀를 죽였는데 오늘에는 또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가 살기 위해 항상 너의 얼굴과 말로 너 주위의 여자를 짓밟고 죽이는 것이 너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귀해지는 길이냐. 호동은 깨달았어요. 이건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호동은 어릴 적 무당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해명의 이세라며 아름다움과 용감함으로 오만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말이었습니다. 호동은 자신의 운명도 해명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수긍하고 궁으로 돌아와 준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울며 말리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변명하면 후가 죽게 될 것이고 동생들 또한 불안해질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베개머리에서 한숨을 쉬게 할 것이니 내가 죽고 후를 지킴만 못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져 짧지만 뜨거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호동의 동복 형제 제사가 호동의 시신을 어루만지며 탄식했어요. 부왕이 항상 말하기를 첫째는 말이오, 둘째는 매우, 셋째는 색이라 해서 우리 형제를 경계하고 여색을 다투는 것을 금했는데 지금 네가 여색으로 죽는구나. 오왕후는 제사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사도 다른 뜻이 있다고 또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무신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호동을 태자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오왕후의 음모는 완전한 성공을 거뒀어요. 서기 60년 11월, 호동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대무신제 앞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권력으로 자신의 아들을 결국 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우태자는 곧바로 천재로 즉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동의 어머니 갈사태우와 또 다른 아들 제사, 이들은 오후의 칼끝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갈사태우는 아들의 복수와 권력을 되찾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갈사태우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그리고 오후는 해우태자를 천재로 즉위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대무신제의 죽음과 민중제의 등극, 그리고 갈사태우의 권력 탈환이 펼쳐집니다. 대무신제 시대의 고구려의 복잡한 정치 세력 구도와 후계자 문제를 정리해드릴게요. 오왕후는 황룡구강 오이의 딸입니다. 오왕후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으나 훗날 해우를 낳고 북부여계의 지지를 받으며 태자 자리를 노렸습니다. 갈사태우는 동부여 갈사왕 사내의 딸입니다. 뛰어난 미모와 덕망으로 대무신제의 총애를 독차지했고 호동과 제사를 낳으며 동부역의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무신제의 태자 자리를 두고 북부여계와 동부여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오왕후와 갈사태우라는 두 여인 간의 치열한 권력 전쟁이었어요. 이 권력 다툼의 결과는 결국 호동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더 큰 피해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법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고구려 권력의 여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